어머님, 제발 부탁입니다. 이 혼인 절대 허락하지 마세요. 그 쪽지를 받은 순간 저는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2024년 5월, 안녕하세요. 오늘도 인생 다이어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서울 종로구 한 한정식집, 딸아이 수진이와 예비 사위 재훈이의 상견례 자리였어요. 저는 올해 63, 남편 윤철은 65, 평범한 중산층 부부였죠. 남편은 30년 다닌 은행을 퇴직했고 저는 초등학교 교사로 정년을 마쳤습니다. 딸 수진이는 31,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일하는 성실한 아이였어요. 그날 우리는 긴장했습니다. 재훈이 부모님이 어떤 분들일까? 혹시 우릴 무시하진 않을까? 상견례 장소는 재훈이 쪽에서 정했어요. 부모님이 전통을 중시하신대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한정식집 문을 열고 들어서니 정갈한 한옥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나무 그림이 걸린 복도를 지나 예약된 방으로 안내받았어요. 문이 열리자 재훈이 부모님이 이미 앉아 계셨습니다. 아버님은 60대 중반쯤 보였어요. 짙은 회색 정장에 금태 안경. 어머님은 화려한 한복 차림이었죠. 목에 진주 목걸이가 빛났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재훈 아버님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어요. 악수를 나누는 순간 왠지 모를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어요. 수진이와 재훈이는 나란히 앉아 어색하게 미소 짓고 있었죠. 재훈이가 참 좋은 아이를 만났습니다. 남편이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허허, 그렇습니까? 재훈 아버님이 웃으며 답했지만 그 웃음엔 온기가 없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직원들이 음식을 들고 들어왔어요. 전체, 구이, 찜. 차례로 상에 올라왔죠. 재훈 어머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 씨는 어디 대학 나오셨다고? 지방 국립대 나왔습니다.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실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남편이 제 손등을 살짝 두드렸죠. 괜찮다는 신호였습니다. 재훈이는 대학병원 전문이라면서요? 남편이 화제를 돌렸어요. 예, 정형외과입니다. 지금 개원 준비 중이고요. 재훈 아버님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개원 자금은 저희가 대줄 겁니다. 강남 쪽에 괜찮은 자리 알아보는 중이에요. 대화는 계속 재훈이 집안 이야기로만 흘러갔어요. 우리는 그저 듣기만 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직원 한 분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차를 따르러 온 중년 여성이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기 시작했죠. 저는 무심코 그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어요. 혜진이 25년 전 부산에서 함께 자란 동창이었습니다. 혜진이는 고등학교 때 전교 1등을 도맡던 아이였어요. 서울대 간다고 했었죠. 하지만 집안 사정으로 대학을 포기했고 20살에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후론 연락이 끊겼어요. 25년이 흐른 지금 혜진이는 제 눈앞에서 한정식집 직원으로 차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혜진이의 얼굴을 똑바로 보려 했어요. 하지만 혜진이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마치 절 알아보지 못한 척 하려는 듯. 혜진아. 속으로 불렀지만 입 밖으로 내지 못했어요.
혜진이는 빠르게 차를 따르고 다시 방을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혜진이가 제 앞을 지나가며 찻잔 받침 밑에 작은 쪽지를 살짝 밀어 넣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동작이라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죠. 저만 그 순간을 봤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죠. 실례합니다. 화장실 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와 빠른 걸음으로 화장실로 향했어요. 문을 잠그고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님, 제발 부탁입니다. 이 혼인 절대 허락하지 마세요. 혜진 올림단 한 줄. 하지만 그 한 줄이 제 온 세상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벽에 등을 기댔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혜진이가 왜 25년 만에 만난 친구가 쪽지 한 장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죠. 한참을 서 있다가 저는 쪽지를 지갑 깊숙이 넣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을 때 재훈 아버님이 말하고 있었어요. 혼수는 간소하게 합시다. 요즘 시대에 뭐 그런 게 중요합니까?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저는 자리에 앉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쪽지의 무게가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쪽지가 자꾸만 떠올랐어요. 혜진이의 절박한 필체가 눈앞에 아른거렸죠. 새벽 3시, 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지갑에서 쪽지를 다시 꺼냈어요. 이 혼인 절대 허락하지 마세요. 스탠드 불빛 아래서 글씨를 한자 한자 들여다봤습니다. 혜진이는 왜 이런 경고를 남긴 걸까요? 재훈이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25년 만에 본 친구.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여보, 왜 안 자고? 남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쪽지를 감췄어요. 그냥 잠이 안 와서. 상견례 때문에 긴장했나 보오. 이제 끝났으니 푹 쉬어요. 남편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 보였죠. 하지만 마음속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이가 집에 들렀습니다. 엄마, 어제 상견례 어땠어요? 밝은 표정이었어요. 행복해 보였죠? 응, 좋았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재훈이 부모님 괜찮으시죠? 좀 까다로우실 줄 알았는데.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좋으신 분들 같던데.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행복한 얼굴을 보니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엄마, 다음 주에 예식장 보러 가기로 했어요. 엄마도 같이 가실 거죠? 그래, 그러자. 수진이는 한참을 더 이야기하다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이틀 뒤 저는 결심했습니다. 혜진이를 찾아야 했어요.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야 했죠. 한정식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며칠 전에 예약했던 손님인데요. 그날 서빙하신 분과 통화 좀 하고 싶습니다. 아, 어느 분 말씀이신지. 중년 여성분이요. 차 서빙하시던. 아, 박혜진 씨요? 그분은 어제로 그만두셨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만두셨다고요? 갑자기요? 네,
개인 사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연락처는 저희도 모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혜진이는 쪽지를 남기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오래된 주소록을 뒤졌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 명단, 25년 전 전화번호들, 하나하나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저 미경이에요. 혜진이 연락처 혹시 아세요? 혜진이? 오래됐는데. 나도 몇 년째 연락 못했어. 혜진이 결혼하고 서울 갔다던데 그 뒤론 소식이 없어. 모두 비슷한 대답이었습니다. 혜진이는 25년 전 세상에서 사라진 사람처럼 아무도 그녀를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혜진아, 넌 어디에 있니? 사흘째 되던 날 수진이가 또 집에 왔습니다. 엄마, 예식장 예약금 내야 하는데 괜찮으시죠? 응? 아, 그래. 저는 멍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수진이가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엄마,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혹시 결혼 반대하시는 거예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야, 수진아.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상견례 끝나고 계속 이상하세요.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정말이에요? 다른 이유 없어요? 응, 정말이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이 딸의 결혼을 막을 순 없었어요. 수진이는 안심한 표정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 남았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여보, 오늘 재훈이 아버지한테 전화 왔소. 무슨 일로요? 예식 날짜 확정하자고. 10월 중순이 어떻겠냐고 하더군.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우리 좀 천천히 생각하면 안 될까요? 남편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 그러시오? 무슨 문제라도? 아니, 그냥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딸아이 시집 보내는 게 섭섭해서 그러는 거요? 나도 그래요. 하지만 수진이가 행복하다잖소. 남편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재훈이는 좋은 아이요. 의사에다 성실하고 수진이 잘 만났소. 그렇죠.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남편은 잠들었지만 저는 여전히 잠들 수 없었어요. 쪽지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절대 허락하지 마세요. 혜진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켰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재훈 정형외과 강남을 입력했죠. 기사가 몇 개 나왔습니다. 대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재훈 씨, 강남에 개원 준비 중. 평범한 기사들이었어요. 특별한 문제는 보이지 않았죠. 저는 다시 검색했습니다. 이번엔 재훈이 아버지 이름으로 재영 회장 부동산 투자 몇 개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개발 대표 재영 씨, 지역 발전 기금 기부. 재영 회장, 장학금 전달식 참석. 좋은 기사들 뿐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끄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혜진아, 혹시 내가 착각한 거니? 하지만 혜진이의 절박한 글씨체가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혜진이를 찾지 못했어요. 수진이는 날마다 들러 결혼 준비 이야기를 했죠. 엄마, 드레스 맞추러 가요. 엄마, 청첩장 디자인 골라야 해요. 엄마, 신혼집 계약했어요. 딸의 목소리는 날마다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날마다 어두워졌어요. 어느 날 오후 집 앞 우체통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보내는 사람 이름이 없었어요. 주소도 없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뜯었습니다. 미경아, 오랜만이다. 미안해, 연락도 없이 쫓지만 남기고 사라져서. 하지만 내 말을 꼭 들어줘. 재훈이 아버지는 위험한 사람이야. 자세한 건 말할 수 없어. 하지만 제발 수진이를 지켜줘. 혜진 편지를 읽는 순간 제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위험한 사람. 혜진이는 분명 무언가를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왜 자세히 말하지 않는 걸까요?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직접 알아내야 해. 재훈이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강남으로 향했어요. 재훈이 아버지 회사가 있는 곳. 큰 건물 로비에 들어서니 개발 간판이 보였습니다. 저는 로비에 앉아 사람들을 지켜봤어요. 정장 입은 직원들이 오가고 고급 승용차들이 드나들었죠. 겉보기엔 멀쩡한 회사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중년 남성 한 명이 로비로 들어왔어요.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화난 표정이었죠. 재영 회장 어디 있어요? 당장 나오라고 해요. 경비원이 그를 막았습니다. 손님, 진정하십시오. 진정하라고? 내 돈 3억을 돌려달라고요. 사기 아니에요, 이거.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사기? 경비원들이 그 남성을 끌어냈어요. 로비는 다시 조용해졌죠. 하지만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혜진이 말이 맞았어. 저는 서둘러 건물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편지를 꺼내 들었어요. 재훈이 아버지는 위험한 사람이야.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수진이를 지켜야 한다고. 이 결혼을 막아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버스 창가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어떻게 말하지? 확신은 생겼지만 딸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증거도 없이 재훈이 아버지가 사기꾼이야라고 말할 순 없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수진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다녀오세요? 깜짝 놀란 제 얼굴을 보고 수진이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응, 그냥 산책 좀. 이 더운 날씨에요? 수진이가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이상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아무 일도. 엄마. 수진이가 갑자기 소리를 높였어요. 제발 솔직히 말해주세요. 결혼 반대하시는 거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는 왜 제 행복을 못 봐주세요? 재훈 오빠가 뭐가 부족해요? 의사에 성실하고 저한테 잘해주는데. 수진아,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재훈이네 집안이 부자라서 그래요? 우리보다 잘 산다고 기죽으신 거예요? 수진아. 제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수진이는 처음 보는 제 모습에 눈이 커졌죠.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내가 걱정돼서 그래. 재훈이네 집안에 뭔가 뭐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확실하지도 않은 걸로 제 결혼을 반대하시는 거예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엄마 실망이에요. 수진이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저 오빠한테 갈래요. 엄마는 날 믿지도 않으시잖아요. 수진아. 하지만 수진이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밤이 되어도 수진이는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남편이 퇴근해서 물었죠. 수진이는요? 친구네 간다고 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저는 입맛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어디 아프시오? 아니, 괜찮아요. 요즘 계속 안색이 안 좋은데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저는 억지로 밥을 한 숟갈 떴습니다.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혜진이의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자세한 건 말할 수 없어. 왜 말할 수 없는 걸까요? 혜진이도 위험에 처한 걸까요? 저는 편지지를 뒤집어 봤어요. 그리고 희미한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연필로 작게 적힌 주소였죠. 서울시 관악구동 123-45 하늘 고시원 304호. 혜진이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내일 당장 가봐야겠어.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에게는 동창 만난다고 둘러댔어요. 지하철을 3번이나 갈아타고 관악구 산동네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올라가니 낡은 건물이 나타났어요. 하늘 고시원,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렸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건물로 들어갔어요. 비좁은 계단을 올라 3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304호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혜진이의 목소리였어요. 혜진아, 나야. 미경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혜진이는 너무 야위어 있었습니다. 25년 전 당당하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흰 머리가 반이나 되었고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죠. 미경아. 혜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진아. 저는 혜진이를 끌어안았어요. 혜진이의 몸은 너무 말라 있었습니다. 뼈가 만져질 정도였죠. 들어와. 혜진이가 작은 방 안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방은 3평도 안 돼 보였습니다. 좁은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창문도 없는 방이었죠.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혜진아, 여기서, 응, 2년째 살고 있어. 혜진이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앉아. 우리는 좁은 침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혜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경아, 편지 받았구나. 응, 받았어. 그래서 왔어. 미안해. 확실한 증거를 줄 수 없어서. 괜찮아. 그냥 내가 알고 싶어서 온 거야. 재훈이 아버지가 정말 위험한 사람이니?
혜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10년 전이었어.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빚만 5천만 원이 남았지. 남편은 스트레스를 못 견디고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 혜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혼자 빚을 갚아야 했어. 여기저기 일을 전전하다가 5년 전에 개발에 들어갔지. 격리 일을 했어. 그때 재훈이 아버지를 만난 거구나. 응. 처음엔 괜찮은 회사인 줄 알았어. 월급도 꼬박꼬박 나오고 사장님도 친절하시고. 혜진이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근데 1년쯤 지나고 나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 장부가 맞지 않는 거야. 장부가? 응. 투자자들한테 받은 돈이 실제 부동산 매입에 쓰이는 게 아니었어. 절반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갔지. 혜진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디로? 재영 회장 개인 계좌로. 그리고 그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들한테 수익금을 줬어. 전형적인 돌려막기야.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리려고 했구나. 응. 피해자가 너무 많았어. 수십억 원이 증발하고 있었거든. 난 증거를 모았어. 장부 사본이랑 계좌 이체 내역. 금융감독원에 고발하려고 했지. 혜진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근데 들켰어. 뭐? 재영 회장이 눈치챈 거야. 어느 날 사무실에 불려갔어. 거기에 무서운 사람들이 있었지. 혜진이의 몸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저는 혜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혜진아, 그 사람들이 말했어. 입 다물지 않으면 내 아들이 다친다고. 아들? 응, 내 아들 준호. 26살이야. 지금 군대 갔어. 혜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 사진이랑 군대 위치까지 다 보여주더라고. 내가 입 열면 전역하는 날 사고가 날 수도 있다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도망친 거구나. 응. 다음 날 바로 사표 냈어. 모았던 증거들도 다 버렸지. 무서웠어, 미경아.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 혜진이는 제 어깨에 기대어 울었습니다. 저는 혜진이를 꼭 안아줬어요. 한참을 울던 혜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상견례 날 너를 본 거야. 너희 딸이 재훈이랑 결혼한다고 하더라. 난 너무 놀랐어. 미경이가 그 집안 사위가 되다니. 혜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 아들 때문에 못 막았던 걸. 내 친구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쪽지를 준 거야. 혜진아, 미경아, 제발. 수진이를 그 집안에 보내지 마. 재훈이는 좋은 사람일지 몰라도 장인이 될 사람은 악마야. 혜진이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혜진아. 난 수진이를 지킬 거야. 내가 용기 내줘서 고마워. 미안해, 미경아. 증거를 줄 수 없어서. 괜찮아. 내가 방법을 찾을게. 저는 혜진이를 다시 안아줬습니다. 고시원을 나와 저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혜진이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지만 여전히 증거가 없었죠. 어떻게 수진이를 설득하지? 수진이는 이미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재훈이를 사랑하고 있었죠. 저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증거가 필요해.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여보세요? 엄마. 수진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수진아. 엄마, 저 다음 주에 재훈이네 집 가요. 부모님이 저녁 초대하셨어요. 엄마도 같이 가실래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래, 갈게. 그리고 엄마. 수진이가 말을 멈췄어요. 응? 더 이상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재훈이 아버지 흉보거나 그러면 전 엄마랑 안 볼 거예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딸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는 수진이와 거의 말을 섞지 못했어요. 딸은 집에도 잘 오지 않았고 전화도 짧게만 받았죠. 남편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모르는 척 했는지도 몰라요. 저는 매일 밤 혜진이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증거가 필요해.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재훈이네 집 저녁 초대 날이 왔습니다. 오후 6시 남편과 저는 택시를 타고 강남의 고급 빌라로 향했어요. 여보, 오늘은 좀 편하게 지내시오. 사돈이 될 분들이니 친해져야지.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택시에서 내려 빌라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경비원이 정중하게 인사했고 엘리베이터는 금빛으로 빛났죠. 15층에서 내려 1501호 벨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재훈이 어머니가 나타났어요. 어서 오세요. 화려한 실크 블라우스 차림이었습니다. 거실로 안내받아 들어가니 넓은 공간이 펼쳐졌어요. 통창 너머로 강남의 야경이 보였죠. 앉으세요. 우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재훈이와 수진이도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수진이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잠시 후 재영 회장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오셨습니까, 사돈어른?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웃음 뒤에 혜진이가 말했던 악마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편하게 가족끼리 즐겁게 식사합시다. 재영 회장이 말했습니다. 식탁엔 이미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한정식 집에서 배달시킨 듯한 고급 요리들이었죠. 자, 건배합시다. 우리 두 집안의 경사를 위해 재영 회장이 잔을 들었습니다. 남편도 따라 잔을 들었고 저도 어쩔 수 없이 들었어요.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텅 울렸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재영 회장이 말을 꺼냈어요. 사돈어른, 신혼집 말인데요. 제가 강남에 괜찮은 아파트 하나 마련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그건 너무... 남편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습니다. 제 딸 같은 며느리를 얻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죠. 재영 회장이 웃었어요. 하지만 명의는 재훈이 앞으로 하려고요. 요즘 세상의 재산은 확실히 해두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좀 일방적인 것 같은데요. 일방적이라니요? 제가 사주는 집인데 명의를 제 아들 앞으로 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재영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저는 참고 있던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혹시 회사에서 격리로 박혜진이라는 분 아십니까?
순간 재영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찰나의 변화였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박혜진? 누구죠? 재영 회장이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5년 전쯤 회장님 회사에서 일하셨던 분인데요. 글쎄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직원이 워낙 많아서. 엄마, 수진이가 날카롭게 끼어들었어요.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세요? 수진아, 엄마는. 그만하세요. 수진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희 어머니가 요즘 좀 괜찮습니다. 재영 회장이 손을 내저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저를 향하고 있었죠. 저녁 식사는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 남편이 물었어요. 여보, 아까 그게 무슨 말이었어? 박혜진이가 누구요? 제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그 사람이 재훈이 아버지 회사에 다녔다는 건가? 응.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혹시 당신 재훈이네 집안을 조사하는 거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여보, 남편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딸아이가 행복해 보이는데 왜 자꾸 의심하시는 거요? 여보, 내 말 좀 들어봐요. 재영 회장은 됐어. 남편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소. 당신이 요즘 이상해요. 딸 시집 보내는 게 그렇게 싫으시오? 그게 아니라. 그럼 뭐요? 증거라도 있소?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증거 없었습니다. 택시는 조용히 달렸고 저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죄송하지만 앞으로 결혼 준비에 관여하지 말아주세요. 혼자 알아서 할게요. 손에 든 휴대폰이 떨렸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딸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혜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경아, 큰일 났어. 혜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어제 이상한 사람들이 고시원 앞에 왔었어. 문 두드리면서 박혜진 씨 계십니까? 그러더라고. 뭐? 나 무서워서 대답 안 했어. 그 사람들 한참 있다가 갔는데. 미경아, 나 발각된 것 같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혜진아, 당장 거기서 나와. 우리 집으로 와. 안 돼. 너한테까지 피해가 가. 괜찮아. 어서 와. 주소 보낼게. 저는 서둘러 주소를 보냈습니다. 2시간 뒤 혜진이가 작은 가방 하나 들고 집에 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미안해, 미경아. 괜찮아. 들어와. 저는 혜진이를 안방으로 안내했어요. 여기서 좀 쉬어. 아무도 모를 거야. 혜진이는 침대에 앉아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혜진이의 손을 잡았어요. 혜진아, 이제 우리 경찰에 신고해야 해. 안 돼. 혜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없어. 내가 가진 건 다 버렸다고 했잖아. 신고해봤자 내가 위험해질 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이대로 당할 순 없잖아. 혜진이는 울먹였어요. 미안해. 내가 쪽지만 안 줬어도. 아니야, 혜진아. 내가 아니었으면 난 아무것도 몰랐을 거야. 저는 혜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안방에서 나오는 저를 보고 남편이 물었어요. 안방에 누가 있소? 제 친구예요. 친구? 남편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혜진이 이야기를, 재영 회장의 비리를,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제 눈을 보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 친구를 만나봐도 되겠소? 그래요. 우리는 함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혜진이는 남편을 보고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미경이 남편입니다. 남편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혜진이도 고개를 숙였죠. 남편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박혜진 씨, 제가 몇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남편은 30분 넘게 혜진이에게 질문했어요. 회사 구조, 돈의 흐름, 장부 내용, 협박 당시 상황. 차근차근 꼼꼼하게 물었습니다. 혜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나하나 대답했어요. 남편은 들으면서 메모를 했습니다. 질문이 끝나고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박혜진 씨, 증거는 정말 다 버리셨습니까? 네. 무서워서. 혹시 기억나는 계좌번호나 날짜라도 있습니까? 혜진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계좌번호는 일부 기억나요. 자주 사용하던 계좌라서. 날짜는요? 2019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제가 근무한 기간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눈짓을 했어요. 우리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여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 말이 맞았소. 그 사람, 수상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내일 옛 동료한테 연락해 볼게요. 금융감독원에 있는 후배가 있소. 계좌 추적해 달라고 부탁해 보겠소. 저는 남편을 꼭 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아니요. 내가 당신을 의심해서 미안하오. 남편도 저를 안아줬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남편의 후배가 조사 결과를 보내왔어요. 재영 회장 명의의 계좌에서 수상한 자금 이동이 여러 차례 포착됐다고 했습니다. 투자금을 받아 개인 계좌로 빼돌린 흔적, 그 돈으로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한 정황, 전형적인 폰지 사기였습니다. 이 정도면 고발할 수 있소. 남편이 서류를 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망설여졌습니다. 고발하면 수진이는 어떻게 돼요? 남편도 침묵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 신호음 끝에 수진이가 받았어요. 왜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말씀하세요. 수진아, 엄마 말 좀 들어줄래? 또 재훈이 아빠 얘기예요? 응. 엄마, 그만하세요. 저 정말 지쳤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왜 제 행복을 못 봐주세요? 재훈 오빠 잘못이 뭐예요? 오빠는 저한테 정말 잘해줘요. 오빠 아빠가 어떤 사람이든 그게 오빠랑 무슨 상관이에요? 수진아. 엄마, 전 결혼할 거예요. 엄마가 반대해도 할 거예요. 엄마가 축복 안 해주셔도
저 혼자라도 행복할 거예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쥔 채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이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울면서 물었어요. 남편은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이를 만나게 해주시오. 내가 말해볼게요. 며칠 뒤 남편이 수진이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아빠가 할 말이 있다는데 수진이는 마지못해 왔어요. 거실에 들어선 딸의 얼굴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저를 보지도 않았죠. 앉아라, 수진아. 남편이 소파를 가리켰어요. 수진이는 가방을 내려놓고 불편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아빠, 빨리 말씀하세요. 오빠랑 약속이 있어요. 그래, 길게 말하지 않을게. 남편이 책상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이게 뭔데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열어봐. 수진이는 불안한 눈빛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서류 뭉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게 수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다. 재훈이 아버지 회사 계좌 이동 내역이야. 남편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수상한 자금 이동이 183건 포착됐어. 총액 47억 원. 수진이는 말없이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투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리고 그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들한테 수익금을 준 거야. 돌려막기 사기지. 아빠,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건 오해일 수도 있잖아요. 오해가 아니야. 남편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피해자 진술서야. 12명이 고소장을 제출했어. 모두 재영 회장한테 수억 원씩 사기당한 사람들이야. 수진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재훈 오빠는 몰랐을 거예요. 그래, 재훈이는 몰랐을 거야.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수진아, 넌 그 집안의 며느리가 되는 거야. 장인이 범죄자라는 사실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해. 피해자들이 찾아올 거야. 언론에 나올 거야. 재훈이는 의사 면허. 유지하기 힘들 수도 있어. 수진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아빠, 전 오빠를 사랑해요. 아빠도 알아. 남편이 딸 옆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사랑만으론 부족해. 넌 행복해야 해. 수진이는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어요. 전 어떻게 해야 해요? 남편이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한참을 울던 수진이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처음으로 제 눈을 마주쳤어요. 엄마가 이걸 알아낸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그리고 제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말을 안 들어서, 엄마를 의심해서 저는 딸을 꼭 껴안았어요. 괜찮아, 수진아. 엄마는 괜찮아. 엄마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죠? 그래서 말리신 거죠? 응. 근데 전 엄마를 믿지 않았어요. 수진이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어요. 그날 밤 수진이는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는 길었어요.
거실에서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수진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었어요. 끝났어요. 수진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오빠한테 파혼 통보했어요. 남편이 딸을 안아줬습니다. 잘했어, 수진아. 오빠는 울면서 아무것도 몰랐다고 했어요. 아버지한테 확인해 보겠다고 수진이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근데 전 못 기다리겠어요. 무서워요, 아빠. 만약 결혼하고 나서 그 일이 터지면 전 어떻게 돼요? 그래, 잘 결정했어. 저는 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아파도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수진이는 그날 밤 우리 집에서 잤습니다. 예전처럼 제 옆에 누워서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재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한테 확인했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남편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재훈 씨, 자네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우리 딸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네, 이해합니다. 수진이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네. 아닙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재훈이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뉴스에 재영 회장 이야기가 나왔어요. 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 개발 대표 재영 씨, 검찰 조사, 피해자들이 줄지어 고소장을 제출했고 금융감독원이 정식 조사에 들어갔죠. 수진이는 그 뉴스를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아니었으면 전 정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행이야, 수진아. 엄마 고마워요. 수진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혜진이는 우리 집 근처로 이사를 했어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고시원보단 훨씬 나았죠. 미경아, 정말 고마워. 혜진이가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날 살렸는데. 아니야. 내가 날 구해준 거야. 너 아니었으면 난 평생 숨어 살았을 거야. 혜진이는 이제 근처 작은 서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조용히 평온하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차를 마셨습니다. 25년 만에 되찾은 우정이 더 단단해졌어요. 3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여전히 가끔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예전보다 밝아졌습니다. 엄마, 전 괜찮아요. 어느 날 수진이가 말했어요. 오빠 생각은 나지만 잘한 선택이었다는 걸 알아요. 그래, 우리 딸 씩씩하네. 엄마 덕분이에요.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제가 아무리 밀어내도 엄마는 절 지키려고 하셨잖아요. 당연하지. 엄마니까. 수진이는 제 품에 안겼어요. 예전처럼, 어린 아이처럼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재영 회장은 결국 사기 혐의로 기소됐어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훈이는 개원을 포기하고 지방병원으로 내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수진이는 그 소식을 듣고 잠시 슬퍼했지만 금방 털어냈습니다.
오빠도 새로운 삶을 사는 거겠죠.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와 수진이 그리고 혜진이는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단풍이 물든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미경아, 수진아, 혜진이가 말했습니다. 너희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았어. 무슨 소리야, 혜진아. 내가 우릴 살린 거지.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이모. 이모가 아니었으면 전 큰일 날 뻔했어요. 수진이도 혜진이의 팔짱을 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걸었어요. 세 사람, 서로를 지켜준 사람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여전히 혜진이의 쪽지가 있었어요. 이 혼인 절대 허락하지 마세요. 저는 쪽지를 손에 쥐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딸의 인생을 바꿨어요. 아니, 우리 모두의 인생을. 남편이 서재에서 나와 제 옆에 섰습니다. 여보, 뭘 보고 있소? 쪽지요. 혜진이가 준.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당신이 옳았소. 처음부터 끝까지. 전 그냥 엄마였을 뿐이에요. 그래요. 엄마였기에 포기하지 않은 거요. 저는 쪽지를 조심스럽게 액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재 책장에 놓았어요. 잊지 않기 위해서 진실을 향한 용기를, 딸을 지킨 사랑을.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낙엽이 흩날리고 저녁 해가 지고 있었어요. 거실에선 수진이가 TV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밝은 모습으로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래도 엄마니까. 딸을 지킬 수 있었던 건 증거도 확신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엄마였기 때문이었죠. 사랑하는 딸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야 한다는 그 한 가지 마음. 그게 전부였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수진이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평범하지만 진실한 사람. 이번엔 저도 남편도 마음 편히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수진이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엄마, 그때 포기하지 않아줘서 정말 고마워요. 당연하지, 우리 딸. 저는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신부 대기실 창가에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어요. 그 안엔 혜진이의 쪽지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혼인 절대 허락하지 마세요. 그 한 줄이 우리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스했고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모든 게 괜찮았어요. 딸도, 저도, 혜진이도. 우리는 모두 살아남았으니까요.